주세요. 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리더님 불러서요. 신민준이 어디 가셨나? 통화 때문에 나오는 와우. 야, 도대체 부자빠 하나는 때문에. 응. 이거? 응. 이거? 혹시, 이거 쓰신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그래야겠어요. 지성공학. 난 처음 봤네. 처음 봤어. 멋있으시네. 이거 좋은 거 있네. 멘토를 구하는 10가지다. 나도 이거 사서 읽어야 되겠다. 이런 요즘에 책 엄청 읽으시던데. 수정차에 보냈어요. 픽업해놓은 거는 1층에 카페 안에 넣어놨어요. 그 칫솔도 픽업 다 했어요. 오늘 오랜만에 믹스를 먹어봤어. 진짜? 네, 한기슬님이 젊은 사람이 믹스 먹는 믹스 좋아하는 거. 젊은 믹스 좋아하는구나. 할미 입맛이라요. 그냥 앉아보세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앉아도 돼요? 네. 오, 레네.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어요. 얘 이겼어요? 대박, 대박이다. 두개 걸고 했는데 이겼어요. 나는 몇 번 했는데 안 되는데. 정한이 리더님 가위바위보를 이겼어요. 아니 나는 계속 졌는데. 이겼어. 리더님 최고다. 첫 번째 판은 잘 이기는데 두 번째 판은 레네 뭐 드시나요? 아니, 이뻤는데 저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거 블러셔 하니까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아. 블러셔 안 하고 나요. 블러셔는 안 하고 나는데 블러셔가 뭔지 아세요, 리더님? 블러셔를 하니까 많이 안 샀는데 이거 와가지고 발랐는데. 그걸 블러셔라고 하나요? 네. 이거 누구시? 이거 리더님 거. 혹시 리더님 사요? 네, 주세요. 블러셔 하면 확실히 반응이 좋아. 응? 블러셔 하면 확실히 반응이 좋아. 그치. 이게 볼에 이렇게 이 빨간색 나오고 있잖아요. 좀 생기 있어 보인다. 무한의 임무. 파이팅. 꽃 전달. 공격으로 이기현 리더님 한 분인가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힘찬 10월을 또 보내셨고 더 힘찬 11월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또 12월의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저희들이 수업을 또 시작해 보려고 오늘 미팅에 모이셨습니다. 다들 오신 일찍 시간 맞춰서 오신 리더님들 오늘은 왜 또 왜 우리 가위바위보 안 하나 오셔가지고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왜 가위바위보 안 하고 미팅 시작하지?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는 50분에 정확하게 시작하니까 가위바위보에 에너지를 받아가셔서 또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호를 활짝 열 준비되셨나요? 네. 11호를 큰 박수와 함성으로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맞춰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개를 남겨놨습니다. 이 한 개를 에너지를 나눠드리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치약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11월의 에너지입니다. 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단순한 치약이 아닙니다. 에너지 받아가겠습니다. 정환율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받으셨어. 아, 받으셨구나. 그래도 하세요. 오늘 두 개도 받으신 분 있어. 에너지인데 뭐 다 받아가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축하드립니다. 네, 받아가세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된 선물은 한 개를 남기고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오늘 많이들 받아가셨고요. 이 한 개는 미팅이 다 끝나고 다 늦게 오신 한 분들 또 그분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또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네. 에너지를 여기다 딱 남겨놓고 우리가 여기 또 에너지 빵빵 모아보겠습니다. 11호를 다시 한번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0월을 열심히 달리신 분들을 축하해드리는 온 마음으로, 온 표정으로, 온 목소리의 함성으로, 온 큰 박수로 축하를 해드리는 귀한 랠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로 6핀을 달성하신 분들을 축하해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다이아몬드 리더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선물이랑 꽃다발 준비하시는 거 좀 도와주세요. 해주시고요. 네, 음악 준비되셨죠? 음악 먼저 큐! 음악부터 보내주세요. 축하합니다. 축하 랠리입니다. 네, 좋습니다. 선물을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송석범 리더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디 계세요? 나와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나와주세요. 어머나 아멘이 가까이서 왔더니 어머나 이게 무슨 자리야. 낯설고 어색합니다. 갑자기 나오랍니다. 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다 나오실 때까지 계속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네. 네, 축하해주세요. 다이아몬드 교수님, 네,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혹시 또 축하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호명을 안 하신 분 계세요? 퍼센트 핀 중에 스폰서님들 챙겨주신 분 계세요? 아니시죠? 다 오셨죠? 네. 또 더 큰 랠리는 또 저희가 셋째 주에 또 하도록 할게요. 오늘 혼자 이렇게 3%로 올라오셨는데 인사 잠깐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스폰서님은 누구신지 어느 분 초대로 오셔가지고 네, 선물하셨는지. 오늘 이 자리에 윤석구 사장님 아. 주에 같이 아침 운동을 해요. 얼마나 운동하고 부지런하셔가지고 근데 같이 운동하다 보니까 이제 아메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좀 들었고 원래는 2000년도에 우리 누님이 이런 하이힐링이라고 해가지고 그전에 내가 좀 직장에 좀 주말 쉬고싶어 한번 이런 걸 이제 누님을 통해서 좀 알았어요. 안메이 제품 좋다는 거는 저도 이제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었는데 아침 윤 사장님이 참여해보라고 왔습니다. 먼저 번에도 이제 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내가 꼭 필요한 제품 몇 가지는 이제 앞으로 이걸 상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뭐 나이가 이제 70대 중반이다 보니까 뭐 경제적인 여력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꼭 필요한 제품은 선별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동하면서도 후원을 해야 되겠다. 또 막 그 생각 들었잖아요. 그죠? 나도 운동 좀 할까? 막 이런 생각 하신 분들도 계시죠? 네. 또 다음에 6%, 9%로 계속 올라오시라고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는요, 껑충 올라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GP까지 가겠습니다. 네. 네. 계시나요? 한승민 분만. 예. 오셨어요. 계시네요. 있으세요? 제가 아까 여쭈었는데 얘기 안 하시길래. 오늘 못 오셨네요. 리더님 파트너가 아니고? 예, 오늘 못 오셨. 예, 그래서 또 많이 성취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또 못 오셔서 또 다음에 셋째 주 토요일에 또 큰 축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는 GP까지 껑충 올라서 가겠습니다.
큰 박수가 필요하겠죠? 네, 어느 때보다 너무 부럽습니다. GP 네, 안녕하십니까. GP 한승미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연차 내고 또 이렇게 온 이유는 정한여 리더님 이기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게 못 이겼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사실 GP를 마감을 하는 11시 55분까지 저희 주예 리더랑 엄청 끝까지 사투를 벌였어요. 그래서 11시 55분에 이스프린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달 GP 마감하면서 가장 와닿았던 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한 20일쯤 되니까 PB가 그렇게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힘들까 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마음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파트너와 함께 달리고 스폰서님의 응원 받고 그날 이제 스타시티가 10시간인 줄 알았는데 8시까지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변수들이 진짜 많았어요, 마지막 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애 리더님도 오셔가지고 GP마다 응원하고 싶다고 오셔서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벅차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남은 PB도 200만 PB가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면 모든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도 있다면 끝까지 할 수 있구나.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GP는 지나가는 팬이니 PT, 파운더스 PT 이번 연도 사파이어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무대에서 뵙겠다고 네, 큰 박수로 응원의 박수 보내주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임팩트한 네, 랠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희들이 11월에 특별한 에너지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라고 회의하다가 저희 원예팀의 최고의 에너지 다영 리더님을 네, 모시기로 했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마음은 활짝 열고 가슴 활짝 펴고 네, 다영 훈들 원혜영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영입니다. 가운데로 갈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얼굴이 커서 잘 보이시죠? 네. 제가 오늘 사업전형 맡았는데 오늘 한승미 리더님 GP 성취하는 거 들으니까 저도 SP, GP, 파운더스 PT 마감할 때 진짜 11시 59분까지 마음 졸이면서 입력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정말 새록새록 나고요. 이렇게 핀 도전하거나 도전하시는 분들이 되게 얼굴도 좋아 보이고 막 그러실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얼굴이 썩어 있습니다. 마음도 썩음썩음하고요. 네, 왜냐하면 도전이라는 거는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할 수 있어서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데 손끝에 정말 닿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점프 하면서 도전하는 이제 그런 도전들을 하시는 분들은 하고 나면은 얼굴에 빛이 나시죠. 네, 해냈다. 그래 내가 성취했구나. 이런 성취감을 아내에서 진짜 많이 맛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업 설명을 할 건데요. 저 이걸 안 배웠네요. 네. 제가 이제 첫 장표로 이렇게 여러분들 카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이렇게 안 없어진 건 어떤 거예요? 반갑지 않거나 읽고 싶지 않거나 막 이런 사람들한테 온 거잖아요. 네, 메시지보다 저 안에 좋은 메시지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메신저, 저걸 누가 나한테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저렇게 그냥 남겨져 있는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읽고 나한테 반가운 소식이 되기도 하잖아요. 좋은 메시지보다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저희가 이제 같은 팀이다 보니까 저의 스토리나 저는 많이 이제 알고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게 그냥 저의 얘기를 하고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오픈마인드 좀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잠깐 저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기아자동차를 19살 때 입사를 했어요.
그때부터 집에서 돈 갖다 쓴 적은 없고요. 27살 때까지 이렇게 매주 산에 다녔어요. 제가 강원도 강릉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천봉, 오대산, 태백산, 두타산 이런 강원도에 있는 산은 진짜 매주 다니다시피 하면서 너무 잘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 시간 날 때는 검도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검도 동메달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 27살 때 서울에 발령받아서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한참 막 인라인이 막 유행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인라인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이렇게 인라인 마라톤도 여러 번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 여기 보면은 정신적인 활동이 없잖아요. 다 신체적인 활동이에요. 몸으로 하는 활동. 제가 머리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리 고민이 있어도 인생의 중요한 고민도 한 3분 이상 고민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고민을 그게 뭐 하루 종일을 하고 보름을 한다고 해도 내 생각 안에서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많이 아끼고 몸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업 설명을 하는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장애인들은 동기부여 받는 그 멘트가 있거든요. 아메이 사업에서 아메이 사업은 헛수고 같은 수고가 쌓이는 일입니다. 머리부터는 돌아버리겠죠. 왜 헛수고를 해야 돼? 그 내가 머리 쓰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최대한 행동을 아껴서 하는 거지. 근데 장애인들은요 그런 헛수고 같은 수고 기꺼이 막 이러면서 스스로 막 동기부여 막 오늘 같은 헛수고를 해도요 절대 마인드가 떨어질 일 없어. 아 그래 이런 거라고 했어. 이러면서 그냥 한번 나갈 수 있는 게 장년 기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장년 기질의 사업 설명을 하니까 혹시나 머리형들은 조금 감안하시고 벌써 인상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나 저런 그래서 그런 이제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했고요.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공간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워요. 지금 옷을 잠깐만 벗을게요. 날씨가 이렇게 덥죠? 저만 더워요? 더워요. 네, 오늘 공간에 관한 제가 아침 식사를 잠깐 할게요. 제가 아침 식사거든요. 저만 틀어면 되나?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가 오늘 이제 첫 주제가 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대한 영향을 내가 얼마나 받고 살을까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받고 삽니다. 혹시 시골에 추수하는 밭에다가 여러분들을 갖다 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죠? 그냥 뭐 벌써 주저앉아가지고 뭐 추수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똑같은 여러분들인데요. CEO들이 꽉 차 있는 어떤 세미나장에 여러분들의 어떤 내 몸을 거기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놨어요. 그럼 어떨까요? 마인드라든가 목장이라든가 이 생각이 딱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살아갈 것 같지만 우리는 이 공간에 그걸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 아파트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이게 그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입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저 똑같은 아파트가 저희 고향이 주문진에다가 쟤를 갖다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아파트? 살고 싶어요? 이 아파트 실제 유재석이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유재석이가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똑같은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저 대장 아파트잖아. 우리나라 대장 아파트가 되기도 하고 시골에 가 있는 이 똑같은 아파트라고 치면 녹물 나오고 냄새 나고 그죠? 막 바퀴벌레 나오고 이런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은 너무나 우리한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도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내가 자꾸 가야 돼. 그리고 나의 에너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장소에 여러분들을 데려다 놓기 바라고요. 자극받을 수 있는 장소, 또 낯선 장소, 그런 장소를 여러분들이 자꾸 찾아다니고 그런 장소들로 내가 다니는 곳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동기부여 받거나 에너지를 받거나 어떤 자극을 받아서 점점 발전할 수 있는 리더님들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최고의 장소는 아메이 미팅장이지 싶어요. 이곳에 오면
자극받는 얘기도 되게 많고요. 동기부여도 되고 뭔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되고 나의 인생에 뭔가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 암의 미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자의 생존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자는 멸종하기 되게 쉬운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새끼를 많이 놓지 않아요. 그리고 육식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멸종할 수 있는 위기가 되게 쉽대요. 근데 사자는 왜 아직도 멸종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공동 육아를 한답니다. 예를 들어 이 무리에 있는 그 사자의 아버지가 사냥을 잘 못하고 좀 약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무리에 그 대장이 고기를 잡아다가 같이 툭 던져주고 먹이기도 하고 하면서 공동 육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아메이 미팅장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스폰서나 파트너는 아니지만 이 미팅장에 우리가 공동으로 성공하신 리더님들 또 나아가고 계신 리더님들이 다 같이 우리가 여기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좋은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자와 같은 생존 법칙이 아메이 안에서 이 미팅장 안에서 존재를 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제가 넣었고요. 그래서 미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미팅에 오시면 나도 지켜지고요. 파트너도 지켜지고 나의 생각도 지켜집니다. 그리고 나의 네트워크도 지켜집니다. 네, 그러는 곳이고요. 아까 제가 공간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시간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웃어주시겠어요? 저를 좀 보고 싶거든요. 네, 너무 심각하셔가지고 제가 좀 무서워요. 제가 장형이고 이 머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작두도 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뚝뚝하게 앉아 계시면은 제가 이렇게 장형처럼 보여도 좀 쪼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저를 좀 쫄게 하지 마시고 웃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기 6.25가 1950년에 이제 발발을 했어요. 50년.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메이 본사 그 건너편에 있는 이제 건물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6.25가 났을 때 한국에 다 부서졌잖아요. 그죠? 뭐 잠잘 곳도 없고 뭐 이렇게 건물 다 부서지고 이제 정말 그런 곳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74년이 지났을 때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 대열에 올랐잖아요. 정말 천지개벽을 했어요. 제가 요즘에 그 미스터 션샤인 그 드라마를 한 번씩 보는데요. 이 영화 너무 멋있잖아요. 제가 또 헛소리 시작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보니까 거기 이제 고종 황제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진짜 완전 옛날이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제 막 개화기 막 시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 안 지나서 6.25 전쟁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났는데 한국이란 나라가 진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때 태어난 사람들, 그때 그 생활을 하던 사람이 지금 여기에 딱 와 있으면 시간을 뻥 이동해 여기 와 있으면 진짜 기절할 거다. 이 무슨 세상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우리한테 이 70년의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있을까요? 70년이라는 시간은 한 나라가 천지개벽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도 70년의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그 서울대 교찬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데 거기서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지금 현재 60세이신 분은요 130까지 사신답니다. 60세 이하 지금 현재 40대이신 분들은요 공공적으로 얘기 못한대요. 공개적으로 200 이러시던데요. 네, 진짜.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저는 이제 50이거든요. 지금 딱 50인데 저는 70년 이상이 남았잖아요. 그죠? 내 인생에도 70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게 남은 시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방향성이에요. 네, 내가 길면 길수록 정말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에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생각의 방향을 가지고 내 인생을 70년을 채워갈 거냐. 그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한 게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길게 남았고 내 인생에도 천지개벽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방향을 잘 잡고 가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60년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품목이에요. 철강 뭐 이런 거 돌들 이런 거 하다가 제일 10번에 보면은요 돼지털을 수출을 했어요. 오죽 수출
수출할 게 없으면 돼지털을 깎아가지고 수출을 했던 나라가 2015년이 되니까 반도체 자동차가 수출 품목 1호가 됐거든요. 1위가.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을 수출하던 나라에서 디지털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도 이렇게 천지개벽을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 저는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요, 장기 투자 가시면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 인생 천지개벽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에다 투자를 해야 되냐. 사람도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는 장기 투자 하시면 돼요. 네. 어떤 사람이 가치 있을까요? 꿈이 있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내가 꿈을 위해서 대가지불을 기꺼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가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까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다 보면 아,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그냥 공짜 심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대가지불을 치르고서라도 하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내가 사람에 대한 경험이 작잖아요. 그러면은 잘 모르시죠. 이 사람, 저 처음에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아메 할 때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괜찮냐. 제가 A를 만나봐요. B씨 10명을 딱 만나고 와서 그 스폰서가 어땠어? 이러면 너무 괜찮아 이 사람. 이런 얘기를 매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 스폰서님 그래요. 야, 그 사람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인지 정말 하는 얘기인지 잘 알아들어. 근데 저는 장형이잖아요. 그 뒤에 속이 있는 걸 몰라요. 그냥 이 사람이 아, 들어볼게요. 괜찮네요. 그러면 저는 괜찮은데 신랑한테 물어볼게요. 뭐 그러면 그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하는 게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스폰서한테 너무 괜찮아요. 할 것 같아요. 정식이 할 것 같아. 이런 얘기는 순 뻥이었죠. 아무도 안 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데 저 혼자만 막 상상의 나래를 막 폈던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한동안 몇 년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머리에 계신 우리 스폰서님은 머리가 맨날 골치가 찌글찌글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아, 그런 것도 눈이 뜨더라고요. 아, 이 사람 열심히 사는구나. 아, 이 사람 되게 게으르구나. 아, 이 사람 겉으로만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일도요, 가치가 있는 일은 장기 투자 가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알바 같은 것들은 그냥 뭐 이렇게 자주 짧게 할 수 있는 일도 있죠. 근데 우리 인생을 발전시키는 일은 내 평생에 걸쳐서 이뤄나갈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일로 인해서 스스로도 발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메이가 일로서 너무 좋죠. 평생 내가 목표를 정해 두시는 거예요. SPGP, PT,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이렇게 쭉 내가 평생에 이뤄 나가야 되는 핀들이 쭉쭉쭉 있거든요. 이만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도 가치가 있는 거에는 장기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한 예로요, 북한도 평양 땅이 비싸다고 해요. 평양 땅은 비싸다고 합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가 가치가 있겠어요? 땅으로 치잖아요. 서울 안에서 강남이죠. 네. 그래서 제가 지방에 있는 저희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거기 100평 살 거 강남에다가 땅 한 평 사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나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잘 모르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산은요, 가치가 있는 자산들은요 잠깐 떨어졌다가도 장기 우상향을 하잖아요. 근데 가치가 없는 우리 엄마가 갖고 계시는 저 산인지 노인지 밭인지 모르는 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밭이었다가 지금은 거의 산이 됐거든요. 그 땅은 주인 한 번 안 가봅니다. 1년이 되고 그런 땅은 똑같은 땅 한 평이라도요 가치가 없는 거죠. 자식은 어때요? 정말 이거는 장기 투자 가는 거야. 얘 그냥 뭐 짧게 치고 빠지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너무나 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메이면 장기 투자 가는 일, 오래 걸려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자식한테 상속이 되는 일이고요. 그 대대로 상속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일이고요. 혹시라도 믿었지 못하다 그런 것들은 그냥 빨리 치고 빠지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람도요, 좀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한테 장기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에너지 뱀파이어 되는 거예요. 내 에너지 빨아먹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목을 넓히시려면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 내가 집중해야 되는 곳, 내가 집중해야 되는 에너지들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전에 잘 됐던 일이고요. 지금, 앞으로, 그리고 계속 잘 될 일.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계속 잘 되는 네, 예전에 잘 됐던 일은 뭐 삐삐 같은 일이죠. 일로 치면 내가 삐삐 같은 일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잘 될 일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메이를 제가 밑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메이는 사람이 이렇게 계속 잘 될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봤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계속 제공하면 그 일은 잘 되는 일이에요. 그죠? 지금도 사람들이 원하고 앞으로도 원하는 일, 그런 것들은 선택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메이가 갖고 있는 이 도구가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장수 시대에 진짜 중요한 거는 건강이죠. 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30을 살 때까지 여러분들 퇴직 없습니다. 일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험이 100세 보험이 120세 보험 이게 아니라요. 종신보험이라는 거죠. 그냥 종신만기, 100세 만기, 120세 만기가 아니라 종신만기라는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 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나의 건강으로 인해서 내 건강이 하나 무너지면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도 최근에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아파서 병원에 이렇게 가시는 분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월차를 쓰건 아니면 사람을 대타를 써놓고 내가 거기 가서 오던 이렇게 하면서요. 정말 본인들의 일까지도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이 예를 들어 아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와이프가 일을 해야 되는데 또 가장을 돌봐야 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건강으로 인해서 생기는데 아메이가 제공하는 것들은 건강식품이죠. 그리고 건강에 도움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 네, 그런 것들도 함께 가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미용 신경 쓰죠. 나이가 들수록 미용 신경 써요. 저희 엄마가 86세예요. 86세인데요. 완전 시골에서 농사만 지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면 뭐라고 하냐면요. 얼굴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야, 요 정도만 해도 괜찮지? 이래요. 엄마 정말 여자는 끝이 없구나. 이 미용에 관한 옛날 어른들은 그냥 그게 늙어지면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다는 거죠. 어디 가서 뜯어 고치고 싶고 시술하고 싶고 그래서 미용에 관한 거, 관계에 관한 거. 그래서 아까 그 장수 그거를 수명을 갉아먹는 4단계가 있더라고요. 맨 마지막 4단계는요. 2.5년을 수명을 갉아먹어요. 그게 뭐냐면 공기로 흡입되는 거. 네, 좋은 공기 마시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3단계는요. 입으로 들어오는 거. 그거가 5년을 갉아먹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그리고 10년을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는요.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죠. 근데 1단계. 그게 뭐냐면 20년을 생명을 단축시키는데요. 1번이 뭐냐면 외로움이랍니다. 외로움.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 인간 사람의 이 외로움이 1, 2, 3, 4단계를 막 이걸 격발을 시키면서요. 생명을 단축을 한다고 해요. 근데 아메이 하시면 관계가 아메이 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제 친구들만 해도 이제 인간관계 정리하려고 해. 아,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관계가 점점 넓어지는 게 아니라 축소가 되고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 안에서 상처받는 일이 생기니까 점점 더 줄어들고. 근데 아메이 하시는 분들은 자꾸 넓어지죠. 이게. 네, 치약을 통해서 관계들이 생겨납니다. WX를 통해서 건너 이렇게 관계들이 자꾸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로울 새가 없는 거예요. 집에 조금 쉬고 싶으면 전화 오죠. 치약 갖다 달라고. 조금 쉬고 싶으면 또 전화 오죠. 상담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울 새가 없어요. 네. 그리고 돈도 장수시대에 진짜 필요한 건 돈이잖아요.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는 돈. 쌓아 있는 돈 말고요. 매달 들어오는 돈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일이 중요합니다. 장수시대에 진짜 필요한 거는 일이죠. 우리가 할 일 없이 그냥 내가 무용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하거든요. 네, 사람은 누구나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대변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 나 교수에 교수라는 일 때문에 내가 그걸로 대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젓갈 장사하는 한 연봉이 한 1억 대 이러신 분도 있어요. 젓갈 장사하는 나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일 때문에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수 시대에 필요한 건강, 미용, 관계, 돈, 일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제공을 계속 할 수 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일은 과거에 잘 됐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잘 될 일이라는 거죠. 아메이가 이렇게 딱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이쪽 옆에 보시면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요 위대한 기업들이죠. 그 처음에는 다 저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작게. 그 위대함의 시작이고요. 아메이는 65년 전에 기회라는 이름으로 아메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리치 디보스와 제이미 랜델로 두 창업자께서요 15살, 17살 고등학교 때 친구로 만나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돈 버는 거에 좀 도가 트이신 분들, 타고나기를 좀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두 분이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우리는 좀 돈도 벌고 이렇게 잘 살 수 있겠는데 우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못 살까? 그래서 그럼 우리는 아메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나눠보자 해서 아메이가 기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제품 많죠.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저한테 와닿는 거는 기회가 제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비슷한 모양의 이런 사업 설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한테 아메이라고 하는 기회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60년 동안 이게 아메이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아메이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갖고 있는 이 철학과 가치가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돕는 것이 아메이 철학이에요. 저도 도움 받았습니다. 저는 뭘로 도움 받았냐면 제품으로 일단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하품하는 애가 큰 애고 안고 있는 애가 둘째거든요. 연년생 이제 딸들인데 저 둘째 하품한 큰 애가 아토피가 너무 심했어요. 아토피가 심했는데 제가 한 4년 동안 저녁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아토피 있는 애들은 새벽 한 4시쯤 되면은 잠이 깨요. 그래서 막 그 상처를 막 긁거든요. 그러면은 긁은 상처가 이제 피딱지가 막 나요. 진물이 나고. 그럼 그 다음 날에 유치원을 보내면 내가 또 그 양말을 신고 간다 그래요. 그러면 양말이 이렇게 쫙 들러붙어서 와요. 그 진물에. 그러면은 그 양말을 그냥 이렇게 벗기면 살점이 뜯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욕탕에다가 애를 이제 담가놓고 같이 목욕하면서 볼이 살살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잠을 재우죠. 그럼 새벽 4시에. 그 얼마나 연약해져요. 상처잖아요. 근데 얘가 거기를 또 긁어요. 그러면 이제 막 그렇잖아요. 상처인데 거기를 또 긁으니 거기다가 막 로션, 오일, 밤 이런 거 전 세계에서 좋다는 그 오일이 저희 집에 이 장식장에 꽉 차 있었거든요. 아무거나 막 꺼내가지고 바르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딱 이제 새벽 4시 그날도 내가 막 긁었어요. 근데 그날은 진짜 제가 쟤를 막 두들겨 팼어요. 제가 너무 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나도 잠을 못 자니까 나도 좀 살자 하고 애를 막 두들겨 팼어요.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이제 애를 이제 데리고 나가고 그래서 제가 저희 스폰서님들이 계속 좀 애한테 유산균하고 이런 비타민 C 이런 것들을 과하게 먹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애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량대로만 차곡 먹이고 있다가 이러다가 제가 애를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유산균을 10포를 한 번에 잘라가지고 먹이고 아세로라 C 그때는 파이토 C를 열알을 한 번에 먹일 때 열알을 갈아가지고 약병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짜서 먹어요. 애가 막 기절해요. 막 울고 불고 막 하다가 이렇게 막 흠어도 나오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제가 먹였어요. 정말 꾸역꾸역 먹였는데요. 한 달 딱 지나니까 뭐 하지를 않아요. 잠을 안 깨요. 그리고 피부가 덮이는 데는 한 달이면 돼요. 제가 그 경험을 너무 세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토피가 싹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가끔 이렇게 발등에 이렇게 보면은 점처럼 이렇게 딱 있거든요. 하도 살점이 뜯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점처럼 남았는데
우리 애가 그래요. 나는 왜 여기 점이 있어? 나 속으로 생각하면 그 점이 아니라 더 이상 세포 재생이 안 되면서 거기가 펑먹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했는데 아세로라 C하고 유산균하고 먹이도 싹 없어졌어요. 제가 이거 좀 센 처방이잖아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사람들한테 좀 센데 한번 해볼래요? 이제 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설사 나올 때까지 먹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효과 거의 못 보신 분들 없어요. 설사 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게요. 비타민 C는 장내 수용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장내성 한계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5알을 먹어도 설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10알을 먹어야 설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받아들이는 거 딱 한계거든요. 설사할 때까지가 나의 한계예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게 바이러스가 빠집니다. 그리고 장 속에 있던 그런 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요. 장 속에 남아있는 독소가 피부로 올라오는 게 아토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사할 때까지 딱 한 달을 먹고 났더니 진짜 애가 놀이터에서 새우깡 하나만 먹고 온 날은 정말 더 뒤집어지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은 우리가 청소를 할 때 대청소를 할 때 물을 맨날 찌ตึ찌ตึ 하면 왜 안 돼요? 그냥 바가지로 그냥 확 부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의 디톡스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우리 큰애는 아토피 걱정을 제가 그리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달이면 잡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제품들이 우리가 뉴트리라이트, 그 다음에 아티스트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제품들, 공기청정기, 정수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도움받았지만 그거 말고도 제가 좀 이따가 계속 얘기할 건데요. 도움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뉴트리라이트 90년인데요. 북미 최초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계 최초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비타민이라고 하는 제품이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게 뉴트리라이트예요. 그리고 유일하죠. 자체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뉴트리라이트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1위 비타민을 아메에서 가지고 있고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제가 도움받는 제품들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더블엑스가 저는 엄청 많이 저를 도와줬어요. 저는 이 더블엑스를 얘기할 때 딱 한마디만 얘기해요. 이거 먹으면 뭐 좋아요? 덜 늙어요. 제 친구가 야 천천히 늙어 이런 얘기를 하지 너는 왜 맨날 덜 늙어요 덜 늙어요 이런 표현을 쓰냐고 하는데 정말 덜 늙어요. 제가 요즘 뭐 이렇게 저속 노화 하는데 저는 가속 노화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30대 때 30대라는 소리 그러고요. 30대 때 40대라는 소리 듣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속이죠. 근데 제가 이 더블엑스를 먹고 가속을 막 하다가요. 이제 저속을 시작했어요. 내 친구들이 지속도대로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잖아요. 그 요즘은 저보고 어리다는 소리를 꽤 많이 들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뉴스글을 해보이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은 저 때문에 너무나 해피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우리 윤복진이들 저랑 같이 있으면 제가 더 늙어 보이잖아요. 더 어려 보이시고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 제가 되게 행복하게 해드렸단 말이죠. 근데 죄송해요. 제가 이제는 그 역할을 못합니다. 때문에 제가 이제는 그 역할을 제가 잘 못해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언 폴릭이 있는데요. 뭐 손발이 저린다던가 그랬을 때 오메가3 막 계속 권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보면은 빈혈 있거나 피가 모자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오메가3만 먹인다 그러면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에 엑셀만 바른 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보시고 아이언 폴리고 권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어지럽다든가 너무 쉽게 피곤하다든가 다리치가 잘 난다든가 그러신 분들은 조혈이 잘 되는지 확인하시고 아이언 폴릭하고 단백질 꼭 드시면은요 혈액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채워주시면 좋고요. 또 옆에 있는 거 제가 그 아이언 폴릭은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빈혈이 악성 빈혈이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결혼 전에 너무 악성 빈혈이었어요. 악성 빈혈이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변비 때문에 왔어요. 변비가 있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옷을 입고 들어가요. 한 30분 정도 힘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더워요. 그럼 자꾸 옷을 벗어요. 이렇게 정말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똥을 계속 싸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압을 막 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막 악성 빈혈이 온 줄 모르고 어느 날은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숨이 너무 찬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너무 차고 조금만 하면 다리 알이 엄청 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무기력, 온몸이 그냥 이렇게 스펀지 젖은 것처럼 막 무기력. 제가 그때는 빈혈인지 몰랐어요. 빈혈인지 모르고 있다가 내가 무슨 죽을 병에 걸린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빈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철분제 막 이런 걸 챙겨 먹었는데 철분제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변비가 또 와요. 변비가 또 오니까 빈혈제를 먹는데 변비가 있으니까 또 빈혈 상황이 또 생겨요. 이 악순환을 계속 하다가 제가 더블엑스 먹고 변비가 없어지고 이런 영양제 먹으면서 그게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저런 거 잘 알고 챙겨 드시면 잘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게 병 검사하는 건데요. 제가 요즘에 이 병 검사를 진짜 많이 시켜요. 여러분들이 먹는 밥,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 점심 드실 거 아니에요. 점심 드실 때 메뉴 이렇게 보실 때 뭐 보세요? 그래서 나한테 조금 영양 되는 거, 그죠? 좀 좋은 거. 우리가 라면이 맛있어요. 그러면 라면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뚱뚱해지죠. 락토스 막 장난 아니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라면만 계속 안 먹는 이유가 우리가 건강하려고.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나 영양제가 정말 약으로 쓰일 수 있게 해주고요. 내가 먹은 산삼도 그냥 변으로 배출만 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로가 뭐냐면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한지, 균형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그 두 가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먹고 있는 게 약이 되게 하려면 미생물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미생물을 다양성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병 검사를 통해서 내 맞춤 유산균을 먹는 게 최고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아주 장 속에 극약 처방을 해주는 게 항생제예요. 항생제. 근데 이 항생제를 먹으면 좋은 거, 나쁜 것들을 다 이제 망가뜨리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항생제를 드실 일이 한 번씩 있대요. 그러면 이 장내 미생물을 회복이 안 되는 거야. 항생제가 진짜 무서운 거더라고요. 극약이에요, 극약. 근데 그런 걸 먹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게 내 몸에 좋은 성분으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게 항생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 좋은 게 가공식품이다. 가공식품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방부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방부제는 뭐 하는 거죠?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거. 썩지 않게 하는 건 뭐죠? 항생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공식품을 드시는 것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 장 속에 좋은 것들은 좋은 균과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그래서 옛날에 야채를 많이 먹는 그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이 작다고 했어요. 근데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그 동네에 병원은 크다 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 검사를 통해서 나만의 개인 맞춤 영양소, 유산균을 먹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칼슘이 있는데 하루에 나 커피 한 잔 마신다. 제가 오늘도 커피를 많이 대접해드렸는데 손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나가는 개수가 있거든요. 매번 나가는 제가 이제 개수를 세야 됩니다. 개수가 있는데요. 하루에 커피 한 잔 드시는 분들은 칼슘을 꼭 드세요. 커피 한 잔에 칼슘 한 알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내가 잠이 안 온다, 불면이다, 뭔가 신경이 예민하다. 근데 여자분들은 생리하면서, 임신하면서, 출산하면서, 갱년기 오면서 엄청나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은 꼭 목숨처럼 챙겨 드시면 되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탈모, 노안, 피부 노화, 근육이 소실이 되고요. 운동 능력이 저하가 되면 축축 처져요. 그런 것들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런 증상이 있으면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로 잡수는 것보다 뉴트리 프로테인 이걸로 잡수시면요 정말 안전하게 내가 단백질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비전아일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것도 저희 소비자분들 포함 저도 이거에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장수를 할 때 거의 다 실명이 되실 수 있대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시는 분은 이걸 꼭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핸드폰 나 사용 안 하시는 분 없으시죠? 나 핸드폰 쓴다, 본다 하시는 분들은 비전 아이디를 꼭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황반이라고 하는 색소, 그러니까 프린터로 얘기하면 그 잉크거든요. 그 잉크가 나이가 들면 빠져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청색과 이런 핸드폰에 자꾸 노출이 되다 보면 그 색소가 금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같이 오기로 하셨는데 못 오신 분이 점이 하나가 돌아다닌대요.
근데 점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가 색소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까만 점인데 얘가 이제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까맣게 보이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무서운 질병들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제품 하나하나로 내 몸의 건강을 미리 챙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요즘은 또 W 패키지로 도움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희 이제 스토너님 건데 굿모닝 시작을 하고 W 디톡스 시작을 하고 굿모닝을 유지만 해도 체중은 거의 유지가 되지만 근력은 올라가고 체지방은 뚝 떨어지고 내장 지방 레벨이 10에서 6으로 떨어지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희 신랑이 지난주하고 지난주 해서 이걸 끝냈거든요. 근데 저한테 후기가 왔어요. 자, 아침에 어제 이제 끝났는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카톡으로 후기가 왔어요. 체중 5kg 빠졌고 내장 지방 레벨이 2레벨이 떨어졌고 뱃살이 빠져서 배가죽이 얇아졌고 그래서 바지가 괜찮고 그 다음에 부작용은 얼굴살이 빠져서 늙어 보인다. 먹고 싶은 게 많다. 이런 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살 빠진 거는 조금 있으면 금방 회복이 되고 훨씬 더 어려 보이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라. 근데 제가 느끼는 우리 신랑의 변화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신랑이 집에 오면은 소파에 누워 있거나 안방 가서 누워서 그 앞에 있는 TV를 봐요. 근데 이 디톡스를 하면서 특징이 뭐냐면 우리 식구들이 다 아빠 왜 저래 하는 게 집에 조그만한 야구공이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드리블을 그렇게 해요. 온 집안 사방에 드리블 아시죠? 콕 쳤다가 콕 와서 콕 쳤다가 우리한테 막 날렸다가 또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운동을 해요. 그 드리블을 하면서 야구공을 가지고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하는데 계속해요. 그리고 막 자전거를 타고 제가 딱 느낀 게 살이 빠지니까 활동성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몸이 가벼우니까 움직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디톡스 하시고 제일 많은 변화가 운동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 여름에 계단 18층 계단을 10번, 15번 이렇게 막 반복하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도 3번 왔다 갔다 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걸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운동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자꾸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살이 찌고 무거워지고 몸에 독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꾸 눕고 싶고 모든 게 만사 귀찮고 그냥 막 축 처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많이 도움받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이 화장품으로 되게 많이 도움받았어요. 제가 모공이 100m 밖에서도 보여요. 결혼할 때 진짜 신혼여행 어디 갈까 이게 고민이 아니라 신부화장 어떻게 하나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정말로. 왜냐면 이게 막 이렇게 요철이 막 있어가지고요. 막 거슬거슬하고 막 이랬는데 아메이 하면서 제가 요즘에 피부 너무 좋아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럼 전 너무 깜짝 놀라겠어요. 피부가 좋다고?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피부 좋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놀래고요. 제 초창기 아메이 했을 때 리더님들 제 얼굴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엉망진창 받을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제가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진짜 많이 도움받았거든요. 여기 옆에 있는 이 오일 있죠. 프랑킨센스 오일이에요. 저기 오일 중에 왕이라 하잖아요. 얘를 제가 지금 세통째 바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크림에다가 맨 마지막 단계에 한 방울을 이렇게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2방울 또 약간 2방울이 또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방울 하기 되게 어려워요. 2방울이 같이 떨어지는데 믹스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크림에다 같이 믹스를 해서 얘를 아침 저녁으로 발라놓으세요. 내가 보톡스 오일이라고 하고요. 방부제 오일이라고 해요. 진짜 피부가 견고해지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쥐적 같은 거 한 번씩 나면 살짝 이제 아시는 분한테 떼거든요. 그러면 얘를 바르면 보통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여드름이 나면 딱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잡아 뜯으면 여러분들 딱지가 안 찢잖아요. 얘를 상처가 났어요. 그럼 그날부터 얘를 원액을 거기다 이렇게 발라요. 원액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딱지가 앉지를 않고 그 상처가 안.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프랑킨센스 오일이 담낭나무를 쓱 긋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그 상처난 부위를 이제 메꾸려고 나오는 오일이에요.
그걸로 만든 건데요. 제가 상처 치기 진짜 좋으면 혀를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한 방울을 또 떨어뜨려요. 그럼 지금 저한테 흰 동자를 보이시는 아주 무서운 분이 한 분이 계시네요. 무섭습니다. 제가 이렇게 졸리거나 이렇게 멍청해졌을 때 혀를 올려가지고 거기다 한 방울 또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이게 딱 각성이 돼요. 제가 강릉 갔을 때 미팅했을 때 진짜 흰 눈동자를 저한테 보이시는 분한테 들어올려가지고 또 빼주거든요. 무섭다 야 이러면서 이렇게 해줬는데 진짜 몇 분 안 지났는데 이분이 초롱초롱해졌어요. 이 뇌에도 잘 물질이 전달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 프라킨센스 오일은 뇌하고 즉각적으로 소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애들이 오늘 시험 본다. 그럼 아침에 혀를 들어 올려서 한 방울씩 하고 떨어뜨려주세요. 그럼 뇌가 탁 각성이 돼가지고 진짜 좋고요. 피부에 정말 좋고 그다음에 건조 요즘 같은 이제 건조해지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스킨을 한 번 맞지 마시고 종류별로 한 2번 정도 이렇게 쭉 발라보세요. 그러면은 촉촉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슬거슬하거나 이러셨던 분들은 물광이 날 정도로 스킨만 잘 바르셔도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건성인 분들을 꼭 권하는 게 스킨을 종류별로 많이 발라라. 그래서 저는 수분 스킨은 화장실에 두고 발라요. 화장실에 두고 세수 이제 하자마자 물기부터 닦고 발라요. 그리고 거기서 머리를 막 이렇게 말리다가 한 번 더 바르고 이제 화장대로 와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 우유빛깔 나는 로스킨이 있거든요. 저걸로 또 한 번 발라요. 그리고 피부관리 노하우 잠깐 알려드릴게요. 뭐죠? 콜라겐 캡슐 있잖아요. 저 콜라겐 캡슐을 매일 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콜라겐 캡슐 하나 따요. 거기다가 히아루론산하고 에센스 3종류가 있어요. 주름 탄력 잡티, 그 다음에 녹색으로 긴 거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거,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그 필링하고 같이 나온 그 에센스, 그 3개를 한 펌프씩 한 펌프를 거기다가 이렇게 같이 해서 개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 바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콜라겐 그 캡슐에다가 그 통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안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섞어요. 그래서 이제 개를 이렇게 떠가지고 바르잖아요. 쫙 바르고 나면 얼굴이 그냥 환하게 올라가거든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콜라겐 캡슐을 떨어뜨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 저녁에는 하나 더 바르는 게 레티놀. 레티놀을 제가 품절나기 전에 한 10개를 사놔가지고요. 저는 저거 떨어뜨리는 게 제일 무서운 제품 중에 하나예요. 레티놀. 레티놀을 꼭 짜가지고 이만큼씩 푹 짜요. 그래서 저녁에 저거를 막 이렇게 저걸 하면 제 팔자주름이 싹 올라가거든요. 제가 이게 2012년도 사진이에요. 저 팔자주름 축 처진 거 보이시죠? 축 처졌어요. 저 진짜 저 사진 보고 놀랬거든요. 저기 12년이면 12년 전 사진이에요. 근데 지금보다 더 녹수그레하잖아요. 정말 아줌마처럼. 근데 저는 지금 제일 피부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땡기거나 이런 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주사 바늘이에요. 그래서 정말 할 때가 많은데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화장품으로 땡겨지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주사 무섭고 부작용 무서우신 분들은 화장품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디로션 이런 거 있는데요. 저는 이제 치약이 이게 좋아요. 치약하고 칫솔이 너무 좋은 게 제가 이제 딸 6살, 5살 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기로 이 치아가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옆에 제가 여기는 그래도 봐줄만 한데 입속을 진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임플란트가 이미 여기가 4개가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막 브릿지로 건 것도 많고 이게 다 고등학교 때 한 거예요. 임플란트는 이제 성인이 되고 했지만 그러니까 양치하고 나서 이렇게 딱 뱉으면 피 안 나요? 저는 당연히 피가 다 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평생 피가 났거든요. 피 안 났어요? 그럼 피 안 난 사람 저는 피가 났거든요. 근데 아메이 치약 바꾸고 그때 한참 있다가 딱 뱉었는데 피가 없는 거 그때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잘 모르다가 어머 이게 왜 피가 안 났지? 이제 어느 날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치약이 좋다라는 걸 진짜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세제 종류들 이렇게 묵은 얼룩도 지워지고 저렇게 발 여러분들 씻어 드시면 너무나 안심되는 제품들이고요. 그러니까 엘사백 모자를 쓰시면 또 저렇게. 근데 엘사백은 해예요, 해. 물은
물은 뭐게 토양에 이렇게 식물들이 머리카락 식물들이 잘 자라려면 해도 있어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죠. 그 거름에 해당되는 게 판토 블렌드예요. 물은 뭐겠어요? 뿌리는 에센스 같은 거. 누가 해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물이 말라서 뽑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사백 모자가 좋아요. 좋은데 엘사하고 판토 블렌드, 토양의 영양과 물, 식 뿌리는 거 있죠. 에센스 이런 것들을 함께 쓰시면 정말 좋거든요. 네, 같이 이렇게 쓰시면 도움이 되고요. 물 우리가 이제 정수기인데요. 정수기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정수기는 따로 공부해 보시면 너무 중요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미세 플라스틱을 일주일에 한 장씩 먹는다잖아요. 그 카드 한 장을.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남자애들 농구하는 거 보세요. 남자애들인데 가슴이 막 출렁출렁 하거든요. 그 왜 그래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호르몬 교란을 해서 남자를 남자답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게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인데 정수기로 그런 것들을 싹 걸러서 드시면 좋고요. 그런데 우리 물은 그냥 그런데요. 이게 저희 집 그 세면대 필터를 일주일 만에 저런 색깔이 됐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혹시라도 오늘 쌀식 정수기 물이 아닌 수돗물로 쌀을 씻었는데 저렇게 녹물에다가 씻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밥을 해서 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리 아파트에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 일주일 만에 저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청정기도 갈 때 필터를 보시면 이렇게 너무나 심각하게. 그리고 이런 생리대도요. 저희 친구가 가운데 있는 게 타사거거든요. 830원대. 우리 거는 개당 300원대. 크기나 이런 성분이나 이런 게 너무나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품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사업으로 저는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회에 아메이가 돈 버는 기회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는 게 이거는 나를 되게 많이 성장시키는 일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리치 이고스께서 창업자죠. 아메이 사업은 요트 경기와 같은 사업입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요트 경기를 할 때 다양한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바람을 어떻게 자신한테 유리하게 바꾸면서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요트 경기에 우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애를 낳으면서 아메이를 만났어요. 제가 이제 애를 낳고 갈 데가 없었는데 저희 스폰서님 집에 우연히 놀러 갔다가 아메이를 알아듣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향에 우리가 이제 풍력 만난다고 하죠. 저희가 아메이를 여러분들 아마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아메이 내가 좀 편해지고 나면 나 이 일 하다가 이거 좀 마치고 나면 나 이거 좀 해놓고 난 아직은 좀 애가 어리고 아직은 난 돈도 없고 막 이런 식의 어떤 핑계 아닌 핑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바람, 내가 맞는 풍랑은 그걸로 인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기가 어렸어요. 저렇게 꼬맹이 때부터 제가 안고 다녔는데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꼭 내가 데리고 왔던 우리 애가 나의 말을 방해. 똥 쌌다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젖달라고 울고 잠에서 막 물건 막 이렇게 만져가지고 떨어뜨리니까 막 정신이 분산이 되고 이러면서 우리 애가 나를 되게 많이 방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나한테 되게 불리한 조건이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누가 나한테 아메이 제품 전달하러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야. 애를 안고 왔어. 그럼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되게 불리한 조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을 조금 조리 있게 하는 훈련을 저때 많이 했어요. 내가 너저분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언제 우리 애가 또 내 말을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조리 있고 간결하게 핵심만 쏙 넣어준 훈련을 저때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저분하지 않게 얘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내가 그때 앞에 그냥 조금만 그 얘기를 먼저 했어도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왜냐면 못하고 왔거든요. 내가 울어서 다시는 내가 그 얘기를 못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잡았어야 돼. 그리고 말을 정말 짧게 했어야 되는데 앞에 뭐 서른 얘기하다가 본론을 얘기 못하는 경우 얼마나 내가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이 많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또는 가게에서 만난 사람들, 소개로 만난 사람들한테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신뢰를 주기 위해서 되게 많은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덱스라 그래요. 우리가 내가 아는 사람, 나의 직접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소개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리더님들 누가 내가 아베이 전달했는데 이 소비자가 누구 소개시켜주게 돼요. 그러면 만나러 가기 전에 떨려요, 안 떨려요? 엄청 떨리죠. 무슨 말, 그 사람 무슨 사람이야?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제 떨리잖아요. 무슨 준비를 해가고 될지 모르니까 막 가방에다가 막 자료 부대가 엄청 많이 들고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는 만나보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나보면 되지 뭐.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뭐 풀리겠지 뭐. 그런 생각이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는 게 없잖아요. 이제 아베이 시작하면 아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도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밤에 잘 때 항상 이 CD 음원이 꽂혀 있었고 책도 누워서 책 진짜 많이 봤고요. 자기 전까지 그래서 책이 막 여기저기 막 물려 있고 화장실도 있고 침대 옆에도 있고 책상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막 그렇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지식을 늘려가기 위해서 더 애를 썼다라는 거면 매력도 없었습니다. 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볼 수가 없었죠. 2년 반 동안 수유를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미팅장에서 옷 잘 입는 사람, 패션이 좋은 사람, 그리고 좀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흉내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보여줄 게 없었어요. 아메이 한 6개월 했는데 10만 원 벌어 이런 얘기를 어디다 합니까? 그러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SP를 가야 되겠다. 15% 도전해보자. PT 가보자. 여행 가는 거 보여주자. 하면서 보여줄 게 없으니까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돈으로 풍랑 만났을 수도 있고요. 건강으로 풍랑 만났을 수도 있고 관계, 자존감 이런 것들이 바닥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성장하시면 그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리더님이 되시는 거예요. 저 사람 돈 벌기 시작했는데 지금 괜찮아졌네. 저 사람 건강 되게 안 좋았는데 건강해졌는데 피부 엉망이었는데 피부 좋아졌는데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리더님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스폰서한테 화가 난다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는 거예요. 스폰서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 너는 약속을 참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스폰서 왜 저렇게 옷을 못 입어? 내가 옷을 잘 입기 때문에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고명환 씨 제가 좋아하는데 그분이 식당을 하시잖아요. 식당을 하는데 자기는 식당 다닐 때마다 그렇게 화가 났대요. 이걸 밥이라고 지금 돈을 받고 이걸 팔아 이런 느낌 있죠. 왜냐면 자기 음식을 잘하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식당 가서 너무 맛있어요. 왜냐면 나는 요리를 못하니까 식당 갈 때마다 다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스폰서, 우리 파트너 왜 이렇게 책임지기지를 못해? 왜 이렇게 계획성이 없어? 화가 나. 그러면 나는 계획을 잘 잡고 체계가 잡힌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스폰서 잘 보면 파트너 잘 보면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거 그분이 잘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잘하는 거를 뭉쳐서 함께 팀워크로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건데 내가 이걸 잘한다고 너도 이걸 잘해야 돼. 그거 강요하다가는 팀워크가 뭐 없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것들을 장점들을 잘 살려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활발하잖아요. 제가 이제 성격이 장형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해요. 또 우리 파트너들 뭐랄까요? 저렇게 생각 없이 저렇게 돌아치기만 하시면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죠? 근데 저는 활동성이 좋은 거 저희 장점이죠. 저도 머리가 있는데 활동하다 보면 이거 아니네. 좋네. 이렇게 된다고요.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해보면 이거 아니었어. 경험이 하나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그 장점을 살리면서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스폰서님한테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런 것들은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더 보충해드리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잘 팀을 맞춰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재능들이 있는데요. 타고난 재능으로만 쓰면 사람이 오만해진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다 보면 가다듬어지는 재능이 돼요. 좋은 목소리를 타고 나도 그 사람이 성악이면 성악, 가요면 가요,
대중가요는 대중가요. 거기에 맞게 가다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는 똑똑해, 사회에서 똑똑했어, 그 똑똑한 거를 아메이에 와서 다시 연단하고 훈련하시면 돼요. 그 똑똑한 거를 제품 설명을 똑똑하게 하시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유머 감각이 있어, 바깥에서 막 이렇게 했던 거를 아메이 사업 설명하면서 그거를 연단하시면 돼요. 아메이 사업 설명에 녹여내시려고 훈련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나의 원래 타고난 재능들이 있으면 그거를 아메이에 와서 아메이를 잘할 수 있는 재능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정말 그 분야의 리더가 되시겠죠. 난 이거 잘해 하고 바깥에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바깥에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아메이로 다시 녹여내서 그거를 다시 재창조를 하셔가지고 아메이 리더로 다시 재탄생하시는 리더님들이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습은 장인을 만들고 회의도 만든대요. 무엇을 연습을 하던 하나의 습관이 되고 우리가 올바른 것을 올바른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으셔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방법, 내 몸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가진 그것이 돈을 버는 거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많이들 보셨는데, 내 몸으로 하는 일들은 직장 자영업, 내가 가진 것이 돈을 버는 것은 사업가나 투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 사업가 영역으로 옮겨가는 게 아메이 사업을 한다라는 거고요. 내 몸의 한계는 수입의 한계로 이어집니다. 근데 내 몸의 한계는 노화가 되는 거고요. 나는 자신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것을 많이 늘리시면 됩니다. 월세 받으면 좋고요. 인쇄소득 받으면 좋고요. 배당액 받으면 좋고요. 내가 굴러가는 사업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아메이도 네트워크 사업으로 하나 더 만드시면 좋습니다. 내가 직장 다니니까 이거 끝나고 아메이 할게요. 아니고요. 그거 하면서 하나 더 만드시는 거예요. 나 사업하니까, 내 장사하니까 아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아메이 하나 더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다양할수록 좋거든요. 내가 가진 것은. 그래서 아메이 사업, 아메이 회사는 지금 65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전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제품들을 450여 가지를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생필품을 안 쓰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쓰고요. 언제든지 쓰고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하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이걸로 본인들이 엄청 부자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의 생필품 소비로 저렇게 많은 대기업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도 이런 생필품 취급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돈을 내셔야 돼요. 내가 2억이면 2억, 5억이면 5억 그 정도의 그걸 가지고 그 지역을 커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참 요즘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요. 인터넷이 너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전 세계와 경쟁을 해버리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이 생필품을 전공 과목을 해요. 전공 잘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필수 과목 꼭 필요합니다. 대기업들의 전공 필수는 이런 생필품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돈줄이 흐르게 하는 게 생필품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반도체도 하고 자동차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생필품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을 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그런 생필품을 가지고 생산 200원짜리 물건을 만들고 광고, 청반도의 소매에 거쳐서 소비자가 1,000원에 샀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저렇게 안 하죠. 대형 할인마트나 온라인 앱으로 단계가 축소가 되니까 소비자는 700원에 싸게 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대가 됐어요. 소비자가 왜 이동을 해요? 나한테 좋으니까, 편리하니까. 소비자는 의리가 없어요. 소비자가 의리가 있던가요? 소비자는 의리가 없습니다. 나한테 유리하고 싸고 그러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비자한테 유리한 방식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소비자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은 좋은 제품을 싸게 쓰고요. 저렴한 가격에 쓰고 내가 소비한 것까지 그 유통 마진까지도 나한테 올 수 있는 이 소비자한테 가장 유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아메이를 거부할까요? 아메이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고정관념, 편견. 그럴 거야. 다른
단계잖아. 남 피해 뭐 약간 입히는 것 같고 그런 일일 거야. 그 고정관념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딱 놓고 보면 여기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쓰는 것보다 아메이에서 쓰는 게 훨씬 소비자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해시켜 드리면 되는 사업이고요. 아메이는 생산 원가가 400원이에요. 품질 좋은 제품이라는 거죠. 옷도 질이 좋은 게 비싸지 않아요? 비싼 옷들은 질이 좋잖아요. 그 품질이 좋습니다. 품질이 좋기 때문에 세계 판매 1위가 그렇게 많은 거고요. 회원 소비자한테 700원에 줘요. 그러면 이 중간에 광고 유통 마진 300원은 1일부터 말일까지 기금화를 해놨다가 소비자한테 쓰고 알린 만큼 광고비를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원이 되시면 가입비가 없고요. 6만 원 이상이면 무료 택배가 되며 100% 만족보증 제도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60일 안에 그대로 반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실수했어요. 내가 이번 달에 도전하느라고 과하게 500만 원어치를 샀어요. 예를 들어. 근데 내가 목표 달성이 안 됐어. 또는 됐어. 근데 다음 달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대로 반품하시면 안 되니까 반납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3개월 안에만 정신 차리시면 손해볼 일이 없어요. 망했다 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메에서 망했다? 그분이 정신 못 차리신 거죠. 그래서 이 100% 만족보증 제도 때문에 소비를 함에 있어서 리스크가 없어요. 사업자도 리스크가 없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에요. 근데 리스크가 있게 하는 분들은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현금으로 이 중간에 있는 35%, 저 300원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캐시백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사업의 기회가 돼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의 회원 번호가 상속이 돼요. 그리고 해외 여행의 기회가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냐? 브랜드를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양치 안 하고 오신 분, 세수 안 하고 오신 분, 그죠? 다 그렇게 하고 오시잖아요. 비타민 하나 먹고 화장품 바르고 물 마시고, 그죠? 그렇게 왔을 거라는 거죠. 이런 생필품 소비를 누구는 전지현이 광고하는 샴푸를 쓰고, 누구는 2080 치약을 쓰지만 저는 아메이 치약과 아메이 샴푸를 썼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브랜드를 바꾸는 거예요. 브랜드를 바꾸고 좋았어요. 그러면 하나씩 바꿔만 써도 되게 좋아요. 저는 그 한살림이라는 매장, 한살림 그걸 알았을 때 너무 기분 좋았어요. 왜냐면 약간 든든하더라고요. 이런 매장이 있어? 유기농으로 뭐 친환경, 무농약 이런 걸로 하는 매장이 있어? 그게 아니면 내가 일반 슈퍼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부터 10가지 이걸 체크해야 되는데 한살림 매장을 내가 딱 아니까 여기는 자기네들이 그런 물건들만 갖다 놨대.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아메이도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정말이라고 하면 제품 쓰기 너무 좋은데 친환경적이라며 농사를 이렇게 지어서 비타민을 안 들었다며 어쨌든 그런 얘기를 쭉 해줬을 때 나 너무 좋은데? 한살림 알았을 때와 그런 느낌하고 되게 비슷했거든요. 그 소비자만 해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써보고 이거 괜찮은데 하면 친구한테 알릴 수 있잖아요. 언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좋으면 정보 전달하고 함께 쓰면 그게 부업도 되고 사업도 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만족하지 못해. 그러면 아까처럼 반품하면 돼요. 리스크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폰서, 나, A, B 이렇게 20만 점씩을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스폰서는 12,000원을 받고요. 나는 24,000원을 받고 A, B는 6,000원씩 받아요. 이거는 스폰서님한테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요즘에 굿모닝 하는데 아침에 유산균과 단백질, 그 다음에 영양제 한두 가지 이렇게 섞어서 먹는 걸 굿모닝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한 달에 한 10만 PB 정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나 혼자, 1단계는 나 혼자 한 10만 점 정도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카탈로그 공부를 같이 해보자고 해서 이 카탈로그를 함께 이렇게 쭉 나누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카탈로그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여기에 안 쓰고 싶은 제품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쓸 게 많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쓰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그냥 나 믿지, 알고 좀 써 이러면은 안 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카탈로그를 가져가서 함께 공부하면 이거 한 번 다 떼면은요 진짜 쓸 게 무궁무진합니다. 10만 PB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2단계는
그렇게 내가 한 3명 정도를 이 카다로 한 번씩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같이 10만 점을 쓰는 사람이 생기죠. 그러면 40만 PB라고 하는 점수가 쌓여요. 그러면은 나한테 한 3%라고 하는 캐시백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아메이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때문에 1.78 그 이상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캐시백이 한 21,36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A, B, C는 못 받습니다. 20만 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단계만 더 내려, 3단계까지 딱 내려가면 야, 나도 한 2만 원 들어갔는데 너도 한 3명 정도 모아봐. 내가 한 명 한 명 이거 카다로 공부시켜줄게 해가지고 이 카다로 떼는데 보통 한 6주 정도 걸려요. 빠르게 후루룩 쩍쩍 하시면은 한 6주? 4주는 너무 빠르고 한 6주 정도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여기 40, 40, 40, 40 이렇게 쓰니까 내 이하로 총 130만 PB라고 하는 점수가 돼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내 통장에 14만 4천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ABC는 얼마 받겠어요? 2만 원, 2만 1천 원씩 받으시는 거죠. 괜찮잖아요. 한 단계만 또 더 내려가 볼게요. 4단계를 내려가면은 내가 130을 하면서 아까 14만 원 받았듯이 ABC도 그렇게 한번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5%가 되고요. 빌더 보너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80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동기부여 되는 거죠. 어디 가서 알바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그래서 A, B, C한테 야, 너 80만 원 들어왔어. 그런 자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너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카다롱 나랑 공부하다 보니까 할 수 있겠지 하고 오늘 봐도 카다롱을 좀 써 해가지고 매일 밤 카다롱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같이 팀으로. 그러다 보면은 자, 내가 80만 원 벌었듯이 A, B, C가 15%가 되면서 80만 원을 벌게 같이 이렇게 해드리면 나는 1210만 PB가 되면서 23%라고 하는 퍼센트가 돼요. 그래서 쭉쭉쭉 계산을 해보면 300만 원 정도를 내가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연으로 계산을 해보면 12개월 동안 받으니까 3,654만 원. 그 중간에 PT가 되면 180만 원, 파운더스 PT가 되면 360만 원의 캐시백을 또 받아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보너스를 받는데 그 아까 처음에 그 300만 원씩 했던 3,600만 원에 50%를 받아요. 그러면 1,800만 원. 그러면 이걸 다 더해보니까 거의 5,900만 원에 거의 6천만 원에 해당되는 보너스를 받으시고 호주 여행을 갈 수 있는 리더님들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시작을 하면 되냐면 내가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이런 곳에 모시고 와서 함께 공부하는 거. 그렇게 해서 빨리 많이 씨를 뿌리시다 보면 그게 속도가 붙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고생을 합니다. 직장, 알바, 스트레스 다 받던데요. 아메이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직장 나가도 아메이 잠깐 하시다가 다시 알바 나가시는 분들도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리고 아메이도 처음에 오시면 적잖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 미팅 오는 것도 스트레스, 그죠? 안 하던 것들을 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근데 여기는 시한부예요, 시한부. 여기는 시한부예요. 직장도 처음에 스트레스인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편안할 때가 와요. 알바도 편안할 때가 오죠. 아메이도 시한부예요. 편안할 때가 옵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직장 임원이 됐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70년 시간이 있는데 천지개벽할 유교에서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이 된 것처럼 여러분한테도 70년의 앞으로 시간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방향성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직장 임원이 됐다라고 칩시다. 직장 임원은 임시 직원의 줄임말이라고도 하잖아요. 정말 자기한테 칼자루가 쥐어진 게 아니라 칼 아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죠. 그 성공한 자영업자, 저도 여러 명 계시는데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병원 많이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아메이 다이아몬드, 타 다단계 다이아몬드 다 있죠. 근데 저는 아메이 다이아몬드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자유로워 보이더라고요. 삶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어차피 할 고생을 내가 어떤 선택으로 30년, 50년, 70년을 가져갈 거냐 거기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결과인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장표예요. 저 싸이가 뮤직비디오인데요.
싸이와 그 춤을 추는 사람들이 똑같이 춤을 춥니다. 춤 사이가 다르지 않아. 싸이가 뭐 독특하게 추질 않아요. 똑같이 춰요. 그 저기에서 춤추는 애들이 엄청 잘 추는 애들이 싸이랑 같이 출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인데 똑같이 춤을 추는데 너무 다른 세상인 거죠. 싸이는 돈을 계속 줘요. 저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은 춤을 추니까 돈을 받아요. 돈 되는 거죠. 근데 저 뮤직비디오 촬영이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싸이는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따박따박 돈이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저분들은 돈이 끊겨요. 저게 끝나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데로 또 돈 벌러 가는 거죠. 그 싸이는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저 뮤직비디오가 누가 시청을 한다, 본다. 그러면 영원히 들어올 수 있는 자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싸이는 만든 거고 거기에 동참했던 저분들은 계속 또 노동소득을 하러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아메이가 싸이와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영업처럼 보여요. 그죠? 나가면 아메이 물건 팔러 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아메이가 영업처럼 보여요. 소비자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는 건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세요. 아메이는 정말 소비자, 네트워크, 자산 그리고 여기 안에서 축적과 복제의 원리에 의해서 파트너들이 복제가 되고 있고요. 아까 제가 한살림 지금도 애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 17년, 18년 전에 그 매장을 알고 그 번호를 가지고 아직도 저는 한살림 매장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저로 인해서 아메이 매장을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저를 통해서 지금까지 아메이 소비를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여러분들 소금 장수 아시죠? 바닷물이 왜 짜요? 예전에 소금 장수가 물려가지고 죽었대요. 그래서 그 소금이 계속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서 바닷물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70년 동안 계속 아메이를 내 입에서 계속 소금 장수처럼 소금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와보세요. 그러면 내 네트워크가 얼마나 커질지 상상이 되시죠? 기쁜 마음으로 아메이 사업을 하시면 정말 이런 싸이처럼 그런 자산의 주인공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 되셨죠? 네. 청년 박수에 박수 안 되면 박수!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길 잘했다 생각들죠? 네. 저분의 스폰서님이 누굴까 너무 부럽죠? 네, 너무, 뭐지? 이러는 분들 한 두 분 계셨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11월에 또 이 에너지로 이 이야기를 또 많은 분들과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을 위해서 이 또 준비하고 에너지 나눠주신 네, 원혜영 리더님께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이 정도 시간에 매일 팀마다 드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 사람 꼭 데리고 와서 이거 듣겠어요. 막 이런 생각, 막 명담 막 그러니까 그가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꼭 보자. 막 이러잖아요, 그죠? 다음 주는 절대 그러지 않도록 많이 초대해서 오시고요. 10시 50분에 정확하게 가위바위보로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준비해주신 에너지를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를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에너지 하나를 남겨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에너지. 네, 취향이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셔요. 이거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여기다 에너지를 막 심어가지고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에너지를 저를 이겨서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한여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조금만 나오세요. 정한여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가위만. 네, 가위만 남을게요. 가위만. 세 분이 사세요. 일어서세요. 세 분 일어서세요. 가위바위보. 와, 잘하세요. 네, 다음 주도 다이아몬드 리더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네, 맞아요. 토요일날 저기 새마을연수원에서 필별 세미나 있어요. 그 필별 세미나는 여러분들이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성장을 하는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꼭 초대 많이 하셔서 같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이 에너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완전체야. 너무 웃겨.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